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일자리 100만 개 창출하고 비정규직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거 다시 잡았습니다. 그동안 누차 강조했습니다만은 WTO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 같은 절대 수출이죠. 그냥 개방 경제 체계 하에서 성장만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보수 진영에서 이제 인정하는 정책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장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의해서만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 고용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이 우리 경제 구조,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에 분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문에 살 수 있는 정부가 하고 또 시장에서 수요는 있지만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 또 사회적 일자리 이 분야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의 그 사회적 일자리 수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절대 부족합니다. OECD 평균 수준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경우에 12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100만 실업자, 400만 사실상 실업자 시대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제시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거 이외에도 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 노동의 유연성 문제, 이 문제로 해결한다면 200만 개까지 추가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경제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무상교육, 보육교육 실시하겠다. 이런 것도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만 5세 하는 전년 무상보육, 교육을 실시하고 0세부터 4세까지는 소득 하위 8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보육과 교육을 실시하겠다. 영유아 보육, 교육 투자를 GDP 대비 1%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현재 2배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8쪽에서는 10대 핵심 공약 중에 5번째다.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비수급 저소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기초생계보호, 보호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재산 기준 등을 완화시켜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보면은 분명히 자녀는 있는데 자녀가 전혀 부양 의무를 지지 않거나 전혀 연락이 안 되는 부모를 버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부터 버림받은 부모가 기초생활수급도 못 받는 경우, 그런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작은 재산 하나 있다고 기초생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당에서 진짜 생활정치라는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지복합도 기원하는 추진, 이 문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로 효도하는 민주당 실현하겠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거. 이거 진짜 여러 사람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부모님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한두 자녀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외롭고 그런데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해서 젊은 사람, 어르신들 모두 좋아하는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해서 꼭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를 확대하고 노인 틀리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급여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정로당 노인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이번에 10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직영 SSM 문제. 이 문제는 저희가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강화된 등록제 차원에서라도 어떤 형태든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임의용사, 안정사, 약사, 서비스업, 또 뷰티 산업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도 규모 이외의 경제에 따라서 산업화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떤 산업화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고용을 축소하는 형태로 간다면은 우리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임의용사, 안정사, 약사 등 서비스업 부문에 대해서도 사업조정 권고 대상을 포함시켜서 이들이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중소기업단체에 대한 조정 협의 기능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를 부활시키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항상 경제의 효율성 문제, 우리 경제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경제의 효율성, 경제의 성장, 이거 못지않게 고용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도와주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꼭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는 어떤 정책의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고용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중소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정책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9번째는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정성화시키겠다. 유치원, 초, 중, 고 무상교육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 이런 내용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초학력 책임제, 학습 목표 책임제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 학습력 향상 지원법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교육 관련 공약이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 예술, 관광, 언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방재정 문제 심각하게 돼 있는 문제고 우리 당에서 그동안 누차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 문제 때문에 내국세가 줄어들고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내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조부세 이거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등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세수입도 대폭 감소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농어촌, 농산어촌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거기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많게는 20% 이상까지 가대 편성해야 되는 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이대로 두는 경우에는 진짜 생활정치 불가능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문제에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최소한도 지방재정 확대 대책이 없다면 너희들도 돈 없으면 꺼서라. 이런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3년간은 금년도 3년간은 한시적이라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제도 편성해서 중앙정부를 지원해주자. 이런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